정말 주님,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정말 가난한 이들 곁으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An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And the stars. 그냥 그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와, 뭔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도구로 쓰시는 느낌이 들고 신부님은 높은 사람 같지 않아요. 동영상인데. 아, 이 사목자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그 고백처럼 들려서 엄청 행복합니다. 네, 제가 근로자회관에 이어서 방문한 이곳은 삼덕 젊은이 성당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 동기 신부님이자 이주민 사목에 대해서 또 이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홍식 신부님을 뵈러 왔는데요. 이 자리에 모시고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네요. 네. 긴장됩니다.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청취자,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구 교구 김홍식 베드로 신부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주 사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부하고 계시다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네. 네. 혹시 그 사연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2020년도 1월에 이제 필리핀으로 이주 사목을 배우러 갔었습니다. 네. 근데 1월에 갔다가 이제 바로 그 해에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한국 안에서 또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저는 그때 필리핀에서 공부를 이제 입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코로나가 터졌고 저는 이제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필리핀 안에서도 이 한국인들에 대한 그런 좀 두려움과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갔는데 같이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 저에게 코로나라고 이제 손가락질 하면서 그때 또 일종의- 대구 중심으로 펴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또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대구라는 그 지역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더 피터는 대구 사람이다. 그래서 일종의 그걸 뭐라고 하죠? 차별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관홍 신부님과 얘기할 때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주민을 상대하는 사목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 지역에 가서는 또 다른 이주민으로서 살아가고 그거를 좀 제대로 한번 체험하신 거네요, 그러면 맞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많은 네.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많은 또 한 1년 반 이상 지났지만 그 기간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다시 언제 들어오신 그래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코로나를 무슨 K 방역 이래서 이 방역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첫 번째 방역 규칙이 락다운이라고 하는 통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 집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고 저는 그때 이제 신학교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안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격리 모든 거기 필리핀 국민들이 다 격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어학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필리핀에서 더 이상 공부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4월 달에 바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주민 공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이걸 생각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어떤 사제로서의 동기도 있을 거고 사제 성소를 갖게 된 동기 그리고 지금 이제 이주민 사목을 공부하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 지금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 신부님의 어떤 사제 성소나 동기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신부로 살면서 네.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늘 가장 대답하기 힘든 음.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데 돌이켜 볼 때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들은 바로 저희 부모님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이제 그냥 어린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뭐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원적인 질문이죠. 네.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삶을 본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행복을 부모님께서 보여주셨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면 그 돈을 저축하고 또 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부모님들 삶을 보면 언제나 뭐 노동은 끊임없이 일을 해오셨지만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계속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엄청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론 어떤 그분들이 체험한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그러면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길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린 시절에 막연하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물론 저는 그 모습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주위의 삶을 보니까 문득 신부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죠. 성당에 가서 신부님이란 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와주면서 그분들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저도 자주 보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신부가 됐으니까. 네. 그런 이제 어떤 제 안에 동기가 있어서 사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뭐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타적인 삶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잘 맞물린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잘 알고 참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혼인 생활 하시면서 이제 아드님도 이렇게 사제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이제 제가 이제 본당에 계실 때 신자분으로서 계셨는데 부모님께서 저도 참 함께 하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제로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길이 정해졌어요, 맞죠? 앞으로 내가 향후 몇 년간 하게 될 사제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에 대한 길이 정해졌는데,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한번 봤을 때 아직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고 다시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부님께서 사제로서 행복하신가요? 엄청 행복합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뭐 이 대답이 제가 느끼는, 사제로 느끼는 어떤 가장 큰 행복, 요즘에 느끼는 행복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제 성소 동기 안에도 드러났지만은 저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가 작게나마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과 제가 어떤 순간에 함께하고 있을 때 저는 정말 가장 큰 보람과 어떤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뭐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공감하고 있으면 마치 정말 제가 그 복음 안에 있는 진짜 예수님께서 당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장면에 마치 제가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엄청 큰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죠. 사제로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답게 느껴질 때처럼 느껴질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양한 체험을 하셨겠지만 그 중에 혹시 기억나는 뭐 사람이나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평일에는 지금 이제 마닐라 대학원에 이제 공부를 2주 3업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이제 이주민 미사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관홍 신부님과 함께 나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홍 신부님께 또 많은 조언을 들으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난민 가정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네. 관홍 신부님의 초대로. 그 난민이라는 단어도 사실 좀 되게 생소한데 저에게는 그렇죠. 네. 저에게 난민은 여전히 이제 책상 위에서 이렇게 글자로 만나는 분들이죠. 우리나라에 난민이 얼마 있고 그냥 숫자로 이렇게 저에게 그냥 알고 이렇게 만날 수는 없는 분들인데 이 관홍 신부님을 통해서 만난 우리 난민들이 공교롭게도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집에서 한 300m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분들이 언제나 제 주위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 또 막상 그 난민들이 살고 있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민 어머니와 또 아들과 딸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뭔가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아들과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가지고 같이 놀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그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와 뭔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도구로 쓰시는 느낌이 들고 물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저라는 이 인간이 뭐 정말 뭐 이렇게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이 난민 가정 어려운 가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저에게 큰 이제 보람으로 다가오고 있죠, 요즘에는. 뭐,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그런 어떤 행복함이 느껴지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이미 된 것 같지만, 이주민 사목, 그리고 난민 사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고, 또 실제로 체험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그 길을 직접 선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부름으로 선택을 받은 건지, 그래서 혹시나 그 선택에 대한 이유가 또 있다면, 그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이게 자꾸 이야기가 좀 반복되긴 한데 네, 뭐 비슷한 얘기죠. 그 사제가 됐던 어떤 동기도 그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신학교에 이제 저희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제가 되어야 하냐고 제가 어떤 사제가 되어야 합니까? 뭐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어떤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이 복음을 이렇게 묵상할 때도 저에게 제 눈에 혹은 제 마음에 확 다가오는 어떤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은 늘 예수님이란 분과 가난한 이들이 함께 있을 때 제 마음속에서 막 그런 일종의 뭐 에너지랄까요? 아니면은 나도 뭔가 저 자리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그냥 기도를 했던 게 정말 주님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정말 가난한 이들 곁으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신학생 때 기도했고 사제가 되고 나서도 정말 가장 가난한 이들한테 저를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제 생활을 좀 하다가 계속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우리 관홍 신부님을 또 만나고 저 면담을 좀 하게 됐고 이주민 혹은 난민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 한 분들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그때 들었고 뭐 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기회가 있다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저도 이 길에 들어서서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되고 싶었던 사제의 상, 또 이제 성소 동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싶었던 모습을 향해서 많은 걸음을 해왔고 또 이제 앞으로도 하게 될 거죠, 맞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분들과 이미 함께 하고 있지만 또 이제 공부를 또 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이관홍 신부님이 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삶을 신자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사제였으면 좋겠다. 어떤 사제의 모습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지금 뭐 이미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그것도 한번 네. 저는 뭐 그 예전부터 이렇게
제가 원하는 어떤 사제상과 막상 신자들이 생각하고 신자들이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 같을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들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딱 들으니까 느꼈던 게 제가 들었던 사제로서 지금까지 짧은 이제 사제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저에게 기뻤던 어떤 말이 있었어요. 어떤 교리교사의 말이었는데 신학교 이제 한 이틀 차에 이렇게 밤에 남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한 3-4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각자 느낀 거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본당 이제 인사발령 나기 딱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 교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서로의 칭찬을 3가지씩 해주자.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들끼리. 그러면서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칭찬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님은 높은 사람 같지 않아요. 신부님은 높은 사람 같지 않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사제라는 어떤 사람의 그 직책 위치가 좀 높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높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목자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그 고백처럼 들려서 하면서 정말 그때 와, 내가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정말 감사하고 기뻤던 칭찬인데 만약에 이주민들이 나중에 같이 저와 함께 살았을 때도 저도 같이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저를 너무 높은 사람이 아니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정말 편안한 어떤 사목자 혹은 굳이 이렇게 막 저를 너무 이렇게 존경 안 해도 편안하게 나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부님 정도만 돼도 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되고자 했던 것이 참 친구이자 형제의 모습이셨고 어떤 예언자나 어떤 위대한 통치자가 아니라 그 모습이 사실은 또 신자분들이 또 바라시는 모습이고 신부님께서도 하고 싶어하는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제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비가 간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우리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코너죠. 우리 가비 주제를 뽑는 시간 한번 뽑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먼저 하나 뽑아주십시오. 네. 펼쳐서 앞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자,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네.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시간여행. 어디로 가고 싶으냐 이런 질문. 뭐 언제든 어디든 시간여행이니까. 네. 다시 저는 뭐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해서 돌아갈 수 있다면 20살 때로 다시 가보고 신학교 입학 때. 네. 네. 20살 때. 네. 이유는? 그 이유는 그때 이제 윤식이 신부님도 같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한티라는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1년을 같이 살았었어요. 네. 근데 늘 그때 생각이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는 정말 오늘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죠. 네. 정말 매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다 이렇게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입학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래도 같이 맛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웃고 정말 같이 뭐 이렇게 농사도 짓고 운동하고 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그 1년 안에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정말 나중에 제 스스로 너무 바보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때 윤식 신부님도 꽤 순수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제가 지금 그때에 비해서 참 그런 순수함이 좀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걱정도 좀 드는데 저는 그때가 가장 돌아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신학교가 참 그립다 한다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도 그 한티에서의 1년이 가장 멋 모르고 순진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게 보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사실 지금이라도 가장 신학교다운 신학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티인 것 같아요. 가장 아무 상념 없이 걱정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까지도 없이 그 현재 시간에 가장 충실하게 머물렀던 재밌었던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기끼리 모여도 늘 한티 얘기가 꼭 그쵸. 나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 너무나 또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쵸, 가능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 싸우기도 그런,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참 추억하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학교는 한티가 없거든요. 이 한티 과정도 없고 하양 신학관도 이제 합병이 됐고 부산 신학교랑 합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신학생분들의 숫자도 준 것도 있지만 한티를 체험해보지 못한다는 것이 저는 참 약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티에서 동기들끼리 사는 그 재미, 즐거움을 우리 그 힘으로 사실은 이 사제 생활도 아직까지 이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어서 질문 하나를 더 뽑겠습니다. 자, 아까 안 났던 게 나오면 좋겠네요. 네, 신부님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이거 방금 했던 얘기랑 비슷하겠다. 네. 뭐 아니면 다른 순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행복했던 순간이요? 아까 다 얘기 나온 거긴 해요, 맞죠? 그렇죠. 그럼 넘어갈까요, 이거는? 네, 그러면 그렇죠. 질문 하나 새로. 제가 한번 할까요? 네. 자, 앞으로 보여주십시오. 축 당첨. 가비안 올더 청취자 한 분께 선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네. 따로 얘기해서 네.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뽑겠습니다. 자, 왜? 자, 이제 잠시만. 제가 전혀 저작 없고요. 이거 편집 한번 하고 올까요? 네, 축 당첨 김윤식 안토니 신부에게 한턱 아까 이관홍 신부님도 이거 뽑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오 마이 갓. 출연료는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신부님 다시 뽑. 네. 네, 나올 건 다 나왔네요, 이제. 자, 신부님께서 스스로 가장 멋있어 참. 보일 때.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우리 사재단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저는 아까 이제 범죄도시 장첸이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되게 멋이 있어요, 맞죠, 신부님이? 평소에 이제 저 같은 평범한 신부한테 느낄 수 없는 그런 멋이 느껴지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 머리에 대해서도 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신부님들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해명. 그렇죠. 이게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요즘에 좀 뭔가 이렇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네. 계속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올 봄쯤에 아마 유튜브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을 텐데 네. 유튜브 이제 그런 비디오 중에 하나가 항암 치료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끼리 소아암 환자들. 소아암 환자 이렇게 한 명은 암 치료를 마쳤고 한 명은 암 치료를 하고 있는 본 것 같아요. 그 두 아이의 이제 대화가 있는데 어느 병원 다녀? 나? 서울. 서울대? 나도 서울대 병원 다니는데. 병원 얼마나 자주 가? 매일매일. 그 아이들의 이제 대화를 보면서 참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좀 많은 이제 성찰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첫 이제 질문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첫 질문이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친 아이가 너는 어느 병원 다녀?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그 아이 입에서 그 병원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저는 잘 이렇게 모르겠지만 이제 항암 치료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공감대가 되게 많았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문득 들었던 게 난 저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 솔직히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좀 찾아보면서 그 머리카락 기증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5cm
25cm만 되면 기증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혹시 머리가 기신 분들은 파마해도 괜찮고 염색해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나중에 함께 기부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25cm? 아, 지금 아예 차려버렸습니다. 아니, 멀었어요? 네. 그러면은 거의 삭발하고 가실 생각인가요? 25cm면? 아마 필리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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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도 거기서- 보낼 수 있어요? 예, 거기서도 필리핀 안에서도 이제 기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또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런 실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모습도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을 텐데 오해하지 않고 좋은 일 하려는 걸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네.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 둘, 셋. 감동 못할 근데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